오늘 서부청사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방안과 경남도내 아이들 학교 놀이 공간 조성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청사가 진주시에 속하기는 하나 자가용업시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이전에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해 1층에 진주시 보건소 설치로 시민들 불편까지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인재개발론을 찾는 시군 공무원들과 서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끊도록 한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자, 산모, 예방접종을 위한 유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 안에 함께 설치되기에는 곤란한 시설들이 청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경남 K방역보건의 중추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고위험 시설을 다루는 BR3 시설이 우리 청사 안에 보건소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균 및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과 결핵균 등 아주 신중해야 할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당초 서부청사에다 배치할 때 이런 검토가 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안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14억이 넘는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온 것은 입지 조건이 최적지라는 검토 결과로서가 아니라 서부청사 개청에 맞춰 규모와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직속기관에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에다 배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남도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에서도 서부청사 존립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부청사의 7층과 8층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재교육원 건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벽면에는 대형 기둥과 화장실이 툭 튀어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화장실 기둥 뒤쪽은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모니터 설치도 어렵고요. 심지어 한 개 강의실에 딸린 출입문만 해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인재개발원이라는 이곳이 진짜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것입니다. KTX가 들어오지 않는 서부청사에 수도권의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란 쉽지 않은 환경에다가 읍면 지역은 아니지만 진주 시내에서 제법 외진 곳이라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역시 대중교통으로 인재개발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인재교육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사격장 도유지에다 인재개발원 확장 이전을 검토했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오늘 의원은 서부청사 효율화와 관련해 일단 서부경남 안에 서부청사는 유지하되 그 안에 어느 실국을 넣을 것인가, 이런 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에 대한 공적인 의견 표명 전후에 인재개발원 유치를 희망하며 용역까지 실시하거나 행정조직 내 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등 경쟁이 돌출했습니다. 오늘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검토조차 없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도내 시군 간에 과열되고 날선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 간의 불필요한 논쟁에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지사님의 확답에 청사 이전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에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또 한 번 새학기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의 아동놀권리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아동놀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미의 본질 저자인 김선진 경성대 교수는 한국 아이들의 놀권리 지수를 학점으로 매긴다면 F라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놀고는 있지만 가짜 놀이가 판을 친다며 지적했습니다. 어른들의 섣부른 개입과 감시가 없이 틀에 박힌 정형화된 장난감이 없는 곳에서 놀 때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창의적인 진짜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에 놀이 환경 개선 사업 선정 학교를 다녀왔고
올해는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LH공사와 함께 진행한 놀이 중심 환경 개선 사업 선정 학교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와, 학교가 완전히 키즈 카페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아주 잘된 사업일까요? 누가 놀아도 비슷한 방식일 수밖에 없는 놀이 환경에서 아이들은 무슨 역발상을 하며 또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깥 놀이터는 실내에 비해 아이들 수용 능력이 10배, 20배가 넘습니다. 자연이 있고 생태 활동과 모험이 있으며 진취적인 도전도 가능합니다. 바깥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천장 30cm가 높을수록 창의성은 2배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유명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모래 언덕만 만들어 놓아 보십시오. 모래파기, 모래성 쌓기, 모래썰매, 흙장난 등 진짜 놀이와 창의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학교당 5천만 원에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이 사업들, 진정으로 아이들 놀 권리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결국은 사업비 따내기 경쟁에 선정되기 위한 놀이 사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연 친화적인 바깥놀이 위주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놀 권리에 대한 문화 인식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치겠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 제대로 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